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오늘 박성재 변호사님 모시고 2편 하겠습니다. 자, 박성재 변호사님 1편 하신 다음에 이 집에 돌멩이가 좀 날라왔다. 그런 제가 뭐 얘기도 어느 정도 들린 것 같아요. 뭐 베란다로 날라오셨어요? 아니면 현관부로 날라오셨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도 요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 할 말은 다 해야 됩니다. 왜?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아프간 사람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난민제도의 허술한 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넓게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유럽 난민 협약이 있다고 그래요. 유럽 난민 협약, 뭐 어떤 건가요? 예, 뭐 난민 협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인데요. 예전에는 유럽 지역에 국한해서 사실은 난민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막 침략을 해서 그들의 나라에 많은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때로는 분열이 되고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러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유럽들이 그런 나라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자기들이 보호를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난민 협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발생한 이런 난민 문제들을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고요. 단지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그분들을 정말 그쪽에 있는 난민분들을 돕고 싶으시다면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난민이 발생한 그 주변 지역 국가들이 그분들을 수용하고 또 난민촌이 만들어지거나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물자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필요하면 인력을 우리가 보내서 그분들을 치료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만약에 그 나라들이 다시 재건되고 할 때 그분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말 어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요. 정말 여기까지 데려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난민 협약이 쉽게 말하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현재 독일은 유대인이 거주하게 되면은 세금을 감면을 상당 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조금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의미로 유럽 난민 협약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유럽 난민 협약의 기반인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질 만한 악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뭐냐면은 유럽은 주로 기독교나 뭐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려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도 역사상 보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침략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분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왜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받으려고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자기들은 나쁜 짓 안 했나? 자기들은 맨날 당하기만 했나?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어쨌든 간에 기독교 문화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갚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슬람은 지금 이 협약 문제만 놓고 봐도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조차 없잖아요. 뭐 이슬람 협약이라고 너 들어봤냐? 너 맨날 우리 보고 아프간 난민 수용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너 이슬람 난민 들어봤어? 아니, 그 사람들이 협약 같은 거 안 하잖아. 아이가 미안한 마음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맨날 우리만 뉘우쳐야 돼? 맨날 기독교가 맨날 뉘우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뉘우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자,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유럽 난민 협약을 통해서 아주 그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는 뭐 포기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변호사님. 아프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유럽에서는 몇 명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는 다 빗장을 걷어 잠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정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이 이슬람 난민을 대량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샤리아법 내지는 꾸란에 대해서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타 문화, 타 종교, 타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 동화되지 못하고 하나의 개토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움마 공동체라는 개토화가 돼서 소수 집단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살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개토화로 인해서 점점점 고립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2세대들도 오히려 그 주류 문화에 동조하지 못함으로써 외로운 늑대가 되어 테러를 한다든지 자기만 또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면서 유럽에 수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테러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동화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독일이라든지 이런 프랑스, 영국 수상들이 다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성범죄, 범죄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다량의 난민들, 특히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사회에 대혼란만 발생하고 유럽이 망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유럽 국가 어디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국가는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한 곳이 뭐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나라도 이번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가를 국민들이 결국은 소시민들이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다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 각국에서 다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들 다 받고 그리고 계시잖아요. 다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나라, 예를 들면 프랑스가 주는 혜택을 다 받으면서 그 혜택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작은 왕국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 우리 교포분 진술도 좀 들어봤었는데 그 이슬람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정말 이 프랑스인들이 아주 아름답게 살던 아파트 촌이라고 하세요. 파리에. 그런데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몇 가정이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셨는데 아니 이분들이 아파트에서요. 거위랑 양을 키운대네요. 개랑. 원래 습관이 그러시대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거위, 뭐 양, 개 이런 걸 키우니까 개 짖지, 양도 매하지, 거위 꽥꽥대지. 그리고 이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 대소변 문제가 있잖아요. 동물들의 그거 그냥 막 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베란다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냥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뭐 옆에서 냄새 나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프랑스인들이 또 얼마나 또 나름대로 프랑스가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그렇지 않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주 점잖게 딱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 안에서 개는 우리는 키우는데 사실 양이나 거위는 우리 프랑스에서는 키우지 않는다. 또 그거는 좀 이거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말한 집 자동차 4개 펑크가 다 나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그러니까 테러를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고 이 사람이 이사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겪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사 가고 결국에 그 아파트촌 자체가요 다 이슬람 타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타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니까 유럽 국가들이 지금 아프간 난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경험을 해봤으니까 처음에 시리아도 비슷했습니다. 진짜 전쟁 난민 불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호의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번에 아프간은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대한민국이 갑자기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옆에 나라 대표적으로 사우디죠. 사우디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하지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성지순례하는 곳이 그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에 몰려가게 되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텐트촌이 항상 200만, 3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이 있는데요. 그 텐트촌에는 각종 씻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에어컨 시설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돼 있네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년에 딱 2주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아프간 난민들을 사우디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야, 이거 왜 안 받는데요, 사우디는요?
궁극적인 이유는 혼란스럽다는 거죠. 같은 아니, 무슬림 국가지만 예. 무슬림들이 다른 국가의 무슬림들이 오면 자기 지역이 혼란해진다는 거죠. 야 진짜 사우디는 내가 볼 때 양심을 가져야 돼 양심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자기들이 같은 이슬람이고 또 200만 명이 잘 수 있는 에어컨 달린 텐트 시설이 펑펑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2주만 쓰는데. 아니 그러면은 불러다가 다 재우고 해야지.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알기로 사우디에 호텔도 엄청 좋은 거 많고 사우디만 있습니까? 이란도 있습니다. 주위에 이라크도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있습니다. 온갖 이슬람 나라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200명 난민 수용하겠다. 차라리 그 나라에 우리가 호텔비 대줄 테니까 한 3개월 대주마. 공군 수송기로 200명 모시고 오는 비용이나 제가 볼 때 200명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가 호텔비 되는 비용이나 큰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달 동안 거기서 호텔 생활 한 다음에 4달 동안 재활훈련 해가지고 자활해라 3개월 후에는.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을 받아들여라. 이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꼭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저는 참 이 뭐라고 할까 논리가 좀 안 맞아 보여요 사실은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정말 그분들을 원한다면 또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탈레반의 정권을 뺏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기사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여성들도 막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것들은 탈레반이든 뭐든 바로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싸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자기 국가를 더 사랑하지 못할까? 자기 국가를 다시 한번 온전한 국가 또 자유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투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난민으로 나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편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